예전에 명도소송 같으면은, 세입자는 너무 억울해서, 시설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재판을 막 끌려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이게, 왜냐면, 어쨌든, 세입자 입장에서는, 재판 통해서 결과적으로 유익비든 부속물회수권이든 이렇게 인정받아서 금액을, 만족할 만한 금액을 회수하면 최고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재판 기간 동안 1심 하고 또 2심 항소하고 심지어는 또 대법원까지 가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시간을 끈다라고 해가지고 그 투자한 그 비용 가지고 계속 어느 정도 장사가 재판 도중이라도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임차인이 만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재판에서 뭔가 이겨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재판을 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 쪽 어떤 대리를 맡을 때는 이 재판을 얼마나 끌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관심사였습니다. 건물 명도 사건을 이기느냐 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걸 얼마나 끌어줄 수 있느냐, 최소한 2년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결과는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도 의뢰를 맡은 그런 사건 의뢰를 맡게 되면은 오로지 이제 재판을 어떻게든 끌고 나갈 수 있는, 송달을 안 받고, 그 다음에 또 좀 임차인도 한 사람 더 심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변호사 선임계도 늦게 내고, 선임계 늦게 내면서 한번 연기 신청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날짜가 잡히게 되면 답변서 늦게 내가지고 상대방을 힘들게 해서 또 한번 속행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증인 신청이나 복잡한 감정 신청 이런 것들 시간 많이 걸리는 이런 증거 절차를 함으로써 재판을 최대한 시간 끌게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했는데 그런 것이 현실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따지고 보면 할 게 별로 없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면 나가야 되고, 그러면 나가는 사람이 뭘 주장을 할래? 유익비, 포기, 부속물 매수, 실제로 별로 할 게 없고, 이런 상황이라 사실은 이제 너무 좀 원사이드 하라 그러나요? 일방적인 재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임대인 쪽 소송 대리를 맡는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갈 건지, 어떻게 해서 재판을 지연시킬 건지, 그게 실질적인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재판 가서 그냥 재판장한테 하소연하고, 상대방이 재판 지연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재판 종결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재판이 실질적인 어떤 주장과 항변,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다투는 이런 게 아니라, 재판의 절차 가지고, 이런 부분이 다투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재판 절차가, 조금 본질 외로 흐르는 경우가 많았죠. 재판정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임차인이 뭔가 투자해놓은 돈이 있고, 억울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체법적으로는 할 말이 없고, 그냥, 명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장도 이제,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중심에 서서, 뭔가 이렇게 눈치를 보고, 나름대로 균형을 맞춰주는, 뭔가, 제스처를 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게.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이제 권리금 회수 제도가 딱 법에 도입이 되면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당당하게, 시설 투자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권리금 회수 청구권 제도로 이제 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연히 이제 나머지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그런 목적들은 이제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금 회수 청구권 제도를 명도 사건하고도 이제 필요 불가결한, 밀접한 그런 제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권리금 회수 청구이라는 것은 임대인한테 권리금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권리금 다른 임차인 소개해서 권리금 회수해 나갈 테니까 방해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방해하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 법은 지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10조의 4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종전에 이제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없었을 때의 논쟁들,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 매수 청구, 뭐 이런 등등의 논쟁들이 이제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도입되면서는 권리금 회수 청구권에 맞는 요거는 뭐 어차피 이제 비중이 확실히 줄어든 유익비, 부속물 매수 이거는 이제 비중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주장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권리금 회수 청구를 방해했느냐, 또 그 액수는 권리금 액수는 얼마냐,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등등이 새로운 어떤 쟁점, 재판의 쟁점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